네, 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자 한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전원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원규 변호사입니다. 예. 자, 먼저 시작하기 이전에 참 이 정신없이 바삐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저희 김현 위원장님, 특히나 지역에서 이슈들도 좀 터지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선거철에 맞춰서 뭐 벽보 훼손도 있고 지금 뭐 관련된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제 저희 예.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훼손 당하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네. 뭐 전체를 훼손한 것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훼손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4명이 검거되고 아 됐군요. 그다음에 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네. 심각한 사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50대 남성 한 분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 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제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야, 무려 11건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역에서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어쨌든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저희가 시작에 앞서서 살펴볼 부분이 이거 굉장히 좀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현직 의원이라는 사람이 챗 GPT로 조작된 사진을 보고서 이번에 그 직위원 그 부장판사의 룸사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이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룸사롱 안에서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는데 저 사진이 조작된 거다라는 그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챗GPT로 조작된 사진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수영 의원이 저걸 강조하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전에 고 김문기 씨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뭐 같이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얘기를 8명이 하면서 골프를 친 사진을 예. 4명으로 그렇죠. 줌해서 잘라내가지고 맞아요.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가 바로 이 박수영. 그렇죠. 의원이죠. 박수영 의원이 그걸 조작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단체로 찍은 사진인데 마치 그 김문기 씨와만 뭐 같이 몇 사람하고 친 것처럼 4명만, 네, 네, 4명만 만들기 만난 위해서. 것처럼 긴밀한 확대해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잘 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냥 착각 속에 빠져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글을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조작을 했다면서 앞에 삼겹살도 있고 반찬도 있고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조작했으니까 조작 곱하기 조작 곱하기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썼던 거잖아요. 아 근데 저거를 이제 챗GPT로 조작된 사진을 딱 봤을 때 아니 그냥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조작된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심지어 굉장히 어색하고 그 AI가 만든 사진의 특수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AI가 지금 챗GPT가 만들었는데 이 사진을 놓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진이 안 나오고 이 사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챗GPT가 조작된 삼겹살 사진인데 예.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예. 가장 근접한 걸 만들어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제가 보니까요. 네. 이 원작자가 한 얘기는 이 예. 사진을 그대로 두고 배경과 인물은 동일하게 놔두고 이 배경 인물들이 삼겹살을 먹고 있는 걸로 만들어줘. 달라. 아니 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남자,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동석자들 모자이크 동석자들이요. 모자이크 처리된 이 동석자가 이 사진하고 달라요. 옷의 상태가 그렇죠.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양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삼겹살 먹는 그 사진의 남자는 반팔 티셔츠를 그렇죠. 입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이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삼겹살을 띄어내고 그 3명만 예. 공개했다 이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조작된 거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 이 사진도 다른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이 버젓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조작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하는 거는 이게 멘탈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 육안으로도 AI 다르다고요. 특징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명확히 보이고 아니 게다가 원래 원본에는 팔이 내려가 있는데 예. AI 사진에 팔이 이렇게 먹는 사진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보이던 팔이 올라가는 거는 그 근데 자체로 저는 이상하죠. 사실은 사진이 두 개 아니에요, 진짜로? 뭐 다른 사진 있어. 다른 사진 아니에요, 이거랑? 아니 이거는 일단 공개된 사진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 사진이 또 예.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삼겹살 먹는 사진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챗GPT가 아니라. 예. 그렇게 그런 저는- 모양이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요. 예, 예. 진짜로 삼겹살을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룸사롱 안에서 사실 모든 주문해서 시켜 먹을 수 이 있다라고 사진이 좀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삼겹살 시켜 먹은 거 아니냐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기현 판사를 만약에 예. 이렇다면 두 번 두 번 죽이는 죽인 거죠. 거다. 예. 예, 근데 애초에 진짜 이 사건, 이 논란의 핵심에는 삼겹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룸사롱에 갔느냐, 그렇죠. 안 갔느냐, 접대를 그다음에 받았냐. 접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제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법정에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거기서 재판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 지기현 판사가. 전 처음 보는 일이에요. 저도 뭐 처음 보는 예, 다 재판을 처음 보는 일이지만 십몇 년 가고 있지만 아니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신변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했으면은 바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멘탈을 갖고 있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좀 많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에 예. 대해서 지기현 판사의 이 같은 행위를 보면서도 갖는 건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사법부에서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모르는 속의 얘기들이 있는 게 예. 아니냐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게 비정상이죠. 많이 비정상이죠. 그렇죠. 상당히 근데 비정상적인. 변호사들도 판사들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함부로 못한다면서요. 함부로 계속 못- 재판을 받아야 그렇죠. 되기 계속 때문에. 가야 되고 게다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법관 평가라는 걸 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예. 하는데 이게 우수 법관들에 대해만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하위 법관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잘 없는 거예요. 아, 칭찬받는 사람들만 자기들만 더 이렇게 승진하게끔 해주고 불이익을 안 주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한테도 엄청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공개가 안 되고 그걸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본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함께 하는데 내가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법인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판사들 안에서도 그 해당 판사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는 분위기, 판사가 전체적으로 같은 가족 개념이라서 그런 거고, 변호사들은 또 변호사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예.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한테 본인의 그런 기소된 것이 재판이 잘 받으려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그야말로 카르텔, 그래서 사법 카르텔. 법관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 평가를 법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예.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재임용을 못하게끔 막는 뭐 그런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이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공개됐던 그 룸의 사진이라든가 문의 사진 1차적으로 경고가 나갔을 때 이미 그때 전 처리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김학의 사건을 예. 놓고 보더라도 명백히 그 당사자인데 무죄가 났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문제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시간을 벌면 뭐 우리 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그렇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저희 이제 또 다른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파 출소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국민의힘의 국민 사이렌 센터 소식. 저희가 이건 뭐 다룰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룰 일을 만들어 주네요 여기서. 네, 계속
열심히 하시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헌에 대한 그 구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결선 투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4년 연임제에 대한 것도 꺼내 들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말 근거 없는 정말 억지스러운 주장들로 어쨌든 이 허위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개헌과 관련된 게 이재명 독재 체제다, 그걸 가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입장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의 이 4년 연임제에 대한 그 로드맵, 그러니까 구상과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예, 식으로 견제 기능을 확대했고, 예,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감사 기관의 그 국회로의 이전 예, 감사원을 국회로 두는 문제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등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헌정의 개혁적 접근을 하기 위한 건데, 이걸 가지고 독재라고 얘기하고 뭐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 예, 들의 그런 이제 지적해온 프레임 만들기인데, 예, 그렇죠. 이번은 사실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헌법 수호 세력 대 계엄을 찬성하고 그다음에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세력, 예. 반헌법 세력 간의 격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논쟁이 사실은 별로 설득력을 못 얻게 돼 있죠. 네. 그쵸.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실은 이 4년 연임제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했던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것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흐지부지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좀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4년 연임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중간 다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의 부분인 건데, 이걸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둬두고 본다면 그러면 저기 트럼프도 독재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예. 사상이 없고 상식이 없다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 여기서 4년 연임제를 비판한 이유는 지금 현재 5년제인 이 5년 제도를 단임제. 예. 네. 5년 단임제를 갖다가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예. 본인이 4년 연임을 하겠다. 그럼 13년 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그래서 그걸 8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13년 또는 8년을 예.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헌법은 헌법 개정할 때에는 무조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예. 당이 다음 정부. 다음 그렇죠. 정부부터 하게 돼 있고 본인 거는 허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기본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네가 8년 할 거지, 13년 할 거지. 그러니까 독재야. 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짜 뭐 말을 섞기도 싫은 정도의 너무 예. 수준 이하다. 그렇게 너무 볼 수 저열하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생방 아니죠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방입니다. 왜 생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말씀들을 잘하시니까 생방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저희가 어쨌든 요 관련돼서는 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뭐랄까 좀 독재에 대한 프레임들, 가해자가 피해자 나무라는 꼴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독재 논란의 사실 중심에 있는 정당이 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어떤 언론 장악, 뭐 방송, 검찰에 대한 장악, 뭐 언론 노조에 대한 탄압, 이런 행위를 보면서 독재 프레임 안에서 사실상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그들이 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자기 소개를 남의 소개처럼 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에는 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독하게 물고 아주 늘어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년 전 기준으로 해서 커피 영양가가 120원이다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왜곡해서 자신의 SNS에다 글을 남겼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도 그 관련돼서 이전에 토론회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이제 백브리핑에서도 그 관련된 발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오디오가 지원해주겠다. 네. 이게 파는 것보다 휴게 음식점 같은 걸 깨끗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소득이 좋다. 지원해주겠다. 이게 휴게 음식점 할 때 커피 원가가 120원 정도라도 그건 보도에 나온 거니까요. 공식 자료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를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를 씌운다 뭐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을 해서 자영업자를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박수. 예, 뭐 이미 뭐 수모 없이도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곡 정리를 하면서 네. 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영업을 할 거냐에 대한 주안점이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전체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 휴게 음식점을 깨끗이 하는 게 훨씬 소득이 좋다. 원가가 120원 정도 하니까 그 나머지 뭐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실내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8,000원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쵸. 예시를 둔 거. 그리고 커피콩에 대한 120원은 사실 그러니까 일부의 가격만 언급을 하신 네, 거신 콩 가격, 거죠. 콩 가격이 네, 원가가 그렇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네, 나머지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렇게 예. 이제 둔갑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은 애초에 한 적이 없다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발언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서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때의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시면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계곡 앞에서 점거해서 운영해왔던 문제들을 이제 처리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뭐 장사하는 분들 생계도 보장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계곡에 대한 철거뿐만이 아니라 점거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철거뿐만 아니라 함께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는 너무 비싸게 판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게다가 하고 있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20원이 이제 원가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2019년도에 그 이마트에 팔았던 커피콩을 n분의 1 해서 가격을 보니까 부가가치가 포함되면 한 130원에서 140원 정도 되고, 그걸 빼면 120원이 예, 맞다, 팩트다. 예. 거기다가 또 이 통계 자료를 보통 인용을 할 때는 네. 통계가 19년도에 예. 그걸 19년도에 쓰지 않거든요. 예. 보통 2년 전에 만들어진 통계를 가지고 보통 보도가 나오고 그거를 인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그 120원이란 이런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뭐 18년도나 17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혀 뭐 부풀려지거나 작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되면 그냥 이거는 허위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그냥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예. 이건 뭐 고발 들어갔으니까요. 고발 들어갔죠. 예. 네, 그래서 고발 들어가니까 고발을 남발한다고 또 저 두둔하고 그래서 그거 아. 역시도 저희가 그 언론중재위 인터넷심의위원회 또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2년도에 대선 시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하지 않은 일이 부풀려지면 그때는 대응을 잘 안 해서 그게 굳어져서 마녀 사냥의 그 이제 피해자가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민주파출소 만들고 가짜 뉴스 대응단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이신문이나 기존 방송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후보를 공격을 하죠. 예. 자영업자 피눈물 흘린다, 커피가 120원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이슈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계산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뻔히 아는데 그렇게 왜곡해서 단어 하나를 뽑아내서 쓸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유리하고 불리하고라는 걸 계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노선을 그동안 걸어왔던 분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조금 불리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게 다 진실이고 사실이 되는 거니까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120원이다 내지는 뭐 수입하면 잔당 170에서 뭐 280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등을 더하면은 최소 1,500원에서 2,000원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종합하면 어쨌든 원가는 그렇고 여기에 나머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자영업자나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라는 것을 대안을 그렇죠. 모색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은 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아주 않다. 비슷한 예로 들어드리면 대부분의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치킨 가격 얘기하면서 예. 생닭이 얼마다 얘기는 많이 합니다. 예. 생닭값만 얘기한다면 생닭이 3,800원인데 25,000원에 판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다 잘못된 거고 폭리를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되고 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었다. 예. 저희가 어차피 빠르게 다 고발 조치하고 있고 문제되는 거는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지자분들, 우리 당원분들 너무 걱정 안 그렇죠. 하셔도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년 전 기준의 커피콩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을 하면서 덧붙여 이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악마의 편집인 거죠. 근데 이런 악마의 편집과 더불어 이거를 왜곡하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던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발당했다고 뭐라고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발당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가짜뉴스 대응이 예. 이게 진짜 뉴스입니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되지. 그래서 아니 우리는 고발까지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예. 대응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해야죠. 더 예. 공격적으로. 그래서 더 많이 고발합니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아까 그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고발 계속 해달라고 그런 맞습니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짚고 있는 그 소식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로 네.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깨끗한 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청렴결백을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인데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더러운 손이었고요. 또 그 누구보다도 청렴결백과는 거리가 정말 먼 사람이다. 라는 여러 어떤 흔적과 증거들이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06년에는 2,500만 원, 2010년에는 6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적용되지 않고 주변에 적용됐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나서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뻔뻔스러워요. 수사를 받거나 돈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 좀 눈 가리고 아웅 예, 하는 많이 식의, 들었는데요. 네, 말씀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노조위원장인 김 씨에게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후원금을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절히 분배해서 후원금을 보내라는 연락이 있었고 예. 2010년에 지역 버스 노조는 김문수 후보에게 장소와 횟수를 분할해서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송금한 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 2010년 5월 20일 날 중부 버스 노조위원장 김 씨는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 특보로 임명됐던 것도 예. 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후화무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특히 이 쪼개기 후원금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법적 처벌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이 그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하고요. 그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KT 그 불법 후원 사태에서 예. 그 1심에서는 대표는 벌금 700만 원, 임직원들은 벌금 한 300만 원인가 그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그 중대한 범죄고요. 그렇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판례까지 다 있는 사안입니다. 예.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더러운 손 김문수 후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팩트체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소식 좀 살펴볼 텐데요. 화제의 인물입니다. 다둥이
준우 아빠.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에도 예. 이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다뤘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만든 홍보물에 등장하는 평택에서 카페 운영하는 준우 아빠인데 뉴스타파에서도 어제 보도가 또 있었죠. 자, 일단은 근데 이 해당 인물에 대해서 밝혀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고 있는 그 논란을 키우고 있는 예,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준우 예. 아빠라는 아이들을 갖고 평택에서 카페를 하는 준우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예. 후보를 그 험담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있고 그렇죠. 이거를 그 김문수 쪽에서 퍼날른 거고. 예. 근데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삭제했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또 다둥이 아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준우 아빠라고만 불리지 않거든요. 준우 아빠였다가 준서 아빠였다가. 아빠였다가 준이 아빠. 그러니까 동탄에서는 준서 아빠. 그렇죠. 파주에서는 준이 아빠. 예. 평택에서는 준우. 준서, 준이, 준우 아빠라는 거고 이것을 이게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 혹시 페이스북 들어가 보셨어요? 예. 좋아요 개수 혹시 개수까지는 많이 처참하던데요. 160 예. 정도, 뭐 140. 대선 후보가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총선에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수준 아닙니까? 아니요, 그 조금 아니어도 되는데 대선 후보가 너무 이 좋아요 개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본인의 정책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버젓이 올렸다. 예. 그리고 또 뭐 말이 안 되니까 삭제했다.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정말 준비 안 되고 네. 그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예.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토론회도 잘 안 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도 잘 안 돼.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광장에 모였는데 사람이 너무 안 모여서 유세 방식을 바꾸겠다. 지역 유세 안 하고 뭐 방송 토론에 집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유세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동협의 예. 그 지역에서 예.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점을 입증하기 때문에 아마 페이스북 좋아요 수만큼밖에 안 모여서 아, 그럼 더 이상 그- 오프라인에서 그 열 수 정도, 없겠다. 그 정도도 안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160명은 와요. 제가 가끔 이제 예. 종종 보고 등요 일부러 어떻게 네네네. 하고 있나 보는데 뒤로 풀샷을 안 잡아요. 아, 항상 그렇죠. 연단 못 쪽만 잡아요. 예, 연단 쪽만 잡고 맞습니다. 왜 준비하는 쪽은 안 잡아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 50명 온 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사랑제일교회도 손 뗐나? 그러니까 정광훈파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거기는 한다면 기본적으로 동원하잖아요. 동원이 될 텐데. 근데 안될것 같으니까 안 아니면 가는. 동원된 수가 그 수일 수도 있어요. 그쵸 동원돼서 아니, 그건 아니고. 옆에 다 국밥집 가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피로.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볼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예. 조금 올라갔네. 우리가 아, 좀 그런가요? 얘기해줘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마 근데 좋아요가 한 그 7명 누르는 거 여론조사한 아닙니까? 거 여론조사 예. 화정역에서도 집중 유세 한대네. 아, 그래요? 네, 또 134명. 한다고? 좋아요. 그다음에 예. 본인 부인하고 연결된 거는 412명. 그다음에 또 김문수 컨텐츠 160. 선거운동한 거 311명. 그다음에 예. 일정표에 대해서는 337명 좋아요. 예. 이렇게 지금 상당히 처참하네요. 제가 올려도 그거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준우 아빠에 대한 실체도 밝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사람인가? 네. 이게 좀 자세하게 좀 나오긴 했는데 보니까 카페 운영자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관련된 자료와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예. 30대? 20대랍니다. 아, 20대. 네, 20대라고 하고요. 그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의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혼인도 하지 않은 20대 남성. 자녀 당연히 없고요. 자,
그런데 이거 관련된 것도 역시나 그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이 자체가 거짓말을 한 건 낙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제가 이 사람이 뭐 그것도 이런 변명할 것 같아요. 뭐 카페 운영자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뭐 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진실될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자체 하나하나가 모두 다 낙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분명히 처벌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허위 조작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불법은 어떻게든 뭔가 거짓말로 덮고자 하는 정말 용을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또 숨쉬듯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것 말고는 저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참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짜뉴스 대응단과 민주파출소 차원에서는 저들 무렵에 맞서서 끝까지 엄정 대응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자, 어느덧 이제 사전투표일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례적이죠. 평일날 진행된다라는 점. 주말에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날 보통 이제 그 첫 번째 주 수요일이 이제 예. 선거일인데, 이번에는 지난 4월 4일날 파면이 됐고 예.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6월 그렇죠. 3일 화요일날 본투표가 있는 날이고, 그래서 예. 그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3일을 감안하면 그래서 이제 금 이렇게 해서 토, 일, 월 예. 지나서 이제 화요일날 이제 본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지금은 해외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금이니까 29, 30일이니까 사전 투표 일정을 정확하게 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예. 사실은 선관위에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선관위가 지금 네네.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사전 투표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국민들 사이에서 지적이 많은 만큼 예. 이제 일주일 뒤에 있을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홍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오늘 영화 안 보셨어요? 아, 막 주무시던데. 영화? 그 영화 뭐 어떤 영화, 부정선거 예. 뭐 이런 좀 변신을 좀. 변신요. 모자 안 쓰고 나왔는데 아까 영화관에서는. 근데 그것도 써줘야 또. 네. 안녕하십니까, 술통령입니다. 아니, 제가 뭐 지난주에 우리 김현 의원님 보니까 이재명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보수하면 뭡니까, 보수? 안 보는 보수 아닙니까? 안 보는 보수. 그래서 저는 국민도 영화도 안 봅니다. 오직 건의만 봅니다. 좋아, 빵으로 가. 주무시던데요. 재미없었어요? 아니, 너무 재밌어서 제가 뭐 안 봐도 그 1,000만은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천만 명. 만자 빼고 1,000명만 알아서 봐줘도 알았습니다. 제가 뭐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웃깁니다. 어쨌든 눈치 없이 자꾸 활동을 하는 윤석열 씨인데 이번에 아니, 부정선거 관련된 그래서 영화를 보러 그것 갔다고요.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타나고 행보를 하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던데 또 탈당을 해서 자연인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퇴양난. 탈당도 완전 그거잖아요.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예. 자기 차일 것 같아. 차일 것 같은가 내가 먼저 차는 거죠. 우리 헤어져. 그거 나온 거잖아요. 완전히.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6월 12일 날, 5월 12일 날 탈당하고 오늘이 뒤집어서 5월 21일인데 딱 9일 만에 또 등장했네요. 네. 영화 자주 보세요. 예. 네, 팝콘 좀 드시고.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김건희랑은 같이 안 보셨어요? 아니, 그분은 그분대로 또 지금 빵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대비해야 됩니다. 디올하고 샤넬. 네. 예, 샤넬 얘기를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안 받았다고 했지만 그 비서관이 100만 원, 뭐 예. 200만 원 더 들여서 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바꿨다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안 사람이 하는 일에 무슨 뭐 제가 참견을 할 수 있습니까? 송구합니다. 안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네. 안 보는 보수. 제가 봤을 때 오늘 쇼츠 나오겠는데요. 네, 쇼츠 제작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여러 이슈를 다뤄봤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전 투표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평일 아닙니다. 29일, 30일 목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네.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영상 띄웠